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중년이 되고 나면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을 움직여서라도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다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도 밀려나며 새로운 기회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통장에 돈이 없다면 삶은 순식간에 고달파집니다. 돈이 부족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비 걱정에 참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포기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돈 걱정에 시달리다 보면 노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기대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생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과 태도가 결국 중년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은 평생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소개할 내용이 본인에게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삶도 힘들어집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소비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버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새는 돈이 많아서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도 씀씀이가 함께 커진다면 결국 남는 돈은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중년이 되면 그동안의 소비 습관이 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불필요한 소비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돈을 쓰거나 자신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월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도 정작 어디에 돈을 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비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노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작은 지출들이 쌓여 결국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이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지출이 반복되면 한 달, 1년 후에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큰 재정적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으는 것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미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저축하고 가난한 사람은 소비한다. 돈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의 작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내일의 불안함을 없애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핑계를 대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원래 돈과 인연이 없다. 돈은 벌어도 다 나갈 운명이다. 내가 돈을 못 모으는 건 경제가 나빠서다.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이나 운명 탓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소비 습관과 재정 관리 문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지만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변명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급을 받아도 누군가는 절약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이 돈으로는 저축해도 의미 없다며 그대로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지고 나중에는 따라잡을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데 늦은 시점이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50대에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나중에 돈이 생기면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평생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은 죄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위한 행동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피하려면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핑계를 멈추고 실천하는 것이 돈에 쪼들리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돈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그냥 버는 거지 공부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인드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돈도 배워야 벌 수 있고 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연봉을 받아도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돈을 다루는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여를 받자마자 지출을 계획하고 저축과 투자로 돈을 불리지만 어떤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결국 몇 년 후에는 한쪽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어서도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은 갖추어야 합니다.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법,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법, 현명하게 투자하는 법 등을 배우지 않으면 평생 돈에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돈 공부를 귀찮아하고 당장 실천하지 않으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립니다. 돈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모이지 않습니다. 부자는 결코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돈을 다루는 법을 공부했고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결국 돈을 배우지 않는다면 평생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다스릴 줄 모르면 결국 돈에 지배당할 것이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돈을 다룰 줄 아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경제 개념부터 배우고 실천하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쉽게 빚을 지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빚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해결할 계획 없이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빚이 쌓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결국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 할부는 당연한 거 아니야? 조금 부족하면 대출 받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는 재정적 자유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빚이 쌓이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원금을 갚기도 전에 또 다른 대출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빚을 감당할 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몸이 건강하니 추가로 돈을 벌 기회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돈을 벌 능력이 줄어들면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빚을 지는 것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빚을 지더라도 반드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가급적 부채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결국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돈에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을 지지 마라. 그것이 너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빚을 쉽게 생각하면 결국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오늘 당장 내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빚을 줄이는 것이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벌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할 순간은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면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거나 가족이나 주변에 손을 벌리거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벌면 되지, 돈이 생기면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현재를 소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후는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어도 최소 몇 년은 버틸 수 있는가, 노후에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돈에 쪼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위해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공자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을 결정한다. 지금 당장 내 재정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